네, 안녕하세요.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사무처장이자 1형 당뇨병으로 29년차 당뇨인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몇 번 행사장과 유튜브 등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이렇게 아주 가까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처음이라 좀 많이 설레네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2025학년도 소아청소년 당뇨인을 위한 푸른빛 희망 장학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는 2013학년부터 소아청소년 당뇨인을 위한 푸른빛 희망 장학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 시작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다고 하는데요. 김가훈 회장님이 2012년도 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 정말 해산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선한목자교회가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활동을 듣고 특별 헌금을 모아 당시 600만 원의 기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라고 금액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가훈 회장님과 운영진들은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고 어차피 600만 원으로 몇 개월간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또 해산하는 위기가 발생을 하느니 차라리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 보자고 하여 오히려 선한목자교회에서 해당 금액을 치료비 및 장학금 지원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요청을 드렸고 선한목자교회 측에서는 흔쾌히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 운영진들은 어차피 2011년도 당뇨병 요양비 보장성도 시작한 결과도 내놨고 타 장학재단처럼 소아당뇨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비 장학금 지원해주는 전통을 마련하고자 운영진들이 또 각출을 하여 선한목자교회에서 준 금액의 2배인 1,200만 원으로 12명의 장학기금을 전달한 것이 장학금 전달의 시초입니다. 이후 계속 장학기금을 늘려 3년 전부터는 매년 1억 원이 넘는 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금까지 12년도 동안 약 6억 원의 치료비 및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도 100여 명의 아이들에게 150만 원씩 약 1억 5천만 원의 푸른빛 희망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푸른빛 희망 장학금에 대한 설명을 줄이며 12년 동안 장학금을 신청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하여 올해는 아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하고요. 김가훈 회장님과 제가 제출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말 잘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좀 돌이켜 보면 12년 동안 그 지금 생각해 보면 1년에 한 7, 80명에서 100여 명씩 6억이라는 뭐 누적 금액 또 1년에 1억 이상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재단법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단법인인데요. 장학재단으로 착각할 정도로 좀 거대 규모의 금액이 됐지만 시작은 참 이렇게 미미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한 횟수로는 15회차 장학금 전달식이 되는데 장학금 전달을 하는데 계속 어렵다고 전화도 많이 오고 저희 또 전화를 안 받아요. 장학금 때는. 왜냐하면 1년에 한 7, 800명 정도가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그 공식 카페 댓글로만 그 저기 문의를 받는데도 또 이제 뭐 담임이나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가입도 안 하고 뭐 나중에는 받았는데 안 와서 못 받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엔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좀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번 장학금 신청 기간은요. 6월 15일 토요일서부터 9월 19일 목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9월 19일까지 이메일뿐만 아니라 원본 등기 우편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도착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접수 무효가 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3세부터 만 24세 당뇨인이면 지원 가능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1형 당뇨 장학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1형, 2형, 그 다음에 상세불명의 당뇨병, 그 다음에 임신성 당뇨병 등 모든 당뇨병 환자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혹여 오해를 하는 분들이 1형 당뇨병에 한정되게 오해되는 분이 많은데 저희는 1형 당뇨병에 한정되어 있는 장학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만 나이 기준은 이번 연도 만 나이를 의미를 하고요. 2021년 1월 1일생부터 2000년 12월 31일생까지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지원 대상이 있는데요. 저희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및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에서 장학금 지원받은 경험이 2회 이상 있으신 분은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 제외됩니다. 2회 이상이라는 거는 2회가 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받은 분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현금, 인슐린 펌프 등 포함해서 뭐
특별 장학금 해가지고 2번 이상 수여받은 사람은 이 역시 제외되고요. 또 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서 장학금을 예를 들어 2022년도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올해 해가지고 2025년이니까요. 3년이 지났으니까 올해 지원이 가능한데 단 2024년도에 받았다면 올해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 2024년 네,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4년이라는 거는 올해 2월에 받은, 그러니까 지급 받은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추후에 확인되면은 지원이 회수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 2012년부터 장학제도를 운영하면서 학교보건진흥원을 통해서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원되는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일형당뇨병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보건진흥원에 300만 원씩 신청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보건진흥원과와 우리 한국소아당뇨과 비교를 할 때는 학교보건진흥원 내용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조금 또 다른 규칙이 있는데 거기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거기 신청하셔서 3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학교보건진흥원에 신청한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것처럼 지원 내용이 간략하게 표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100명 이내로 해가지고 장학생을 선정할 예정인데 이 모금된 금액에 따라서 인원이 감소될 수도 증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카카오 같이 링크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뭐 클릭만으로도 또 100원씩 그 적립이 되고 주변에 많이 알려서 더 기금이 많이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원 내용은 당뇨인 1인에 150만 원씩 해서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단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한해서 입금이 됩니다. 보호자나 부모 계좌로는 입금이 전혀 안 되고요. 이 입금 관련된 부분은 선정자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따로 개별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 통장사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15일서부터 9월 19일까지 해서 꼭 등기 우편도 19일 도착분에 한해서만 접수가 인정이 되고 그 후에 도착된 분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심사 기간은 현재 예정돼 있긴 하지만 9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심사 기간을 걸쳐서 10월 15일 화요일에 최종 발표를 할 겁니다. 이날 최종 발표할 때는 선정자와 미선정자를 같이 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선정자는 카페 공지와 개별 문자로 해서 연락을 갈 거고 미선정자는 문자로만 연락이 갈 겁니다. 장학증서 전달식이 있습니다. 11월 9일 토요일 제14회 당뇨병 학술제 이날 선정되신 분들은 전원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어떠한 사유도 인정이 안 됩니다만 미참여 시 다음 차순위 분한테 장학금이 넘어간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서식이 해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이 서식들은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체크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기 화면으로도 또 띄워주실 네, 겁니다. 화면으로 네. 해서 좀 더 선명하게 띄워드릴게요. 저희 서식으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고요. 신청 동기 및 사용 계획 서식 2번째고요. 서식 3번째가 지원 추천서, 서식 4번째는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둘 다 스캔을 떠서 블루하우스라는 메일 주소를 해서 보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본을 그대로 등기 우편을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2가지인데요. 하나는 보통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자기 신청서나 추천서를 그렇게 보내게 되면 저희가 객관적 점수나 주관적 점수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점수를 그냥 누락하고 0점을 주실 수 있다는 점, 그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스캔을 해가지고 잘 보일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되고요. 2번째는 저희가 메일이 많이 오다 보니까 블루하우스 메일이 안 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아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으면 메일을 보내고 등기를 보냈다고 꼭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자를 안 주신 분들도 저희가 그 뭐 선정을 했는데요. 문자를 주시지 않으면 일단 그 페널티가 있고요. 나중에 선정이 된다고 할 때 점수의 페널티가 있고요. 또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문자를 주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 날 잘 받았습니다 하고 회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까지 오신 분들은 저희가 메일이 왔다 회신을 드릴 건데 문자를 안 보내주시고 뭐 보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문자를 그 주셔야 된다. 저희가 나와 있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셔서 저 예를 들면 어디 고등학교 누구 뭐 메일과 뭐 등기를 보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메일이 만약에 안 왔으면 그 안 온 걸로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고요. 메일이 잘 도착했으면 도착했다고 저희가 그거는 그 다음 날 그 한 분뿐만이 아니라 모아서 문자로 확인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낼 예정이고요. 예. 네네. 그 다음에 서식 4가지뿐만 아니라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급 받으시면 되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까지 전체 다 오픈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또한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발행해 주시면 되고 가족원들 중에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전원 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정인데요. 한부모 가족 증명, 한부모 가족이 해당되시는 분은 가족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은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는 신청자 본인의 한정에서만 발급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소득금액 증명원 중에요. 본인입니다. 본인, 부모 간의 본인이 수급자 증명원 또는 차상위 증명원,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증명원 그 3가지가 나오는 분들은 집안에 있는 구직활동 있는 분들의 그 소득금액 증명원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 장애인은 가산점이기 때문에 있으면 본인 것만 내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그 다음에 한부모 증명서는 모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증명서 해당되는 것만 내면 그 소득금액 증명원을 가지고 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진단서와 소견서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요.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사 선생님에게 정확히 문의를 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꼭 다니는 병원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최초 연도가 좀 언제인지 증명이 가능하다면 진단서에 당뇨병 발병이 몇 년도라는 걸 게재해 주면 주시고요. 혹시 뭐 진료 의뢰서 또는 무슨 뭐 치료비 명세서 등에 당뇨병이란 코드가 있어도 인정되지가 않고 꼭 진단서와 진료 소견서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께 내가 이런 치료비 장학금에 대한 신청을 할 때 라포 형성이 돼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인증해 준다는 그거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냥 치료비 명세서나 진료 의뢰서로 되지 않고 진단서와 그 진료 소견서 딱 2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신청자 본인 또는 보호자분께서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스캔해서 이메일 발송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 등기 우편으로 해가지고 보낼 예정이다 해서 체크를 다 해주신 다음에 밑에 실제로 제출 일자와 성함 사인을 해주시고 요거를 같이 협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뒤로는 이제 서식과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서식 첫 번째 이제 장학 지원 신청서가 있는데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사진 없는 거를 해서 지웠습니다. 조금 더 간략 요약하게 했고요. 신청자 본인 이름 해서 적고 성별 적고 나이가 만 나이로 해가지고 몇 살인지 해서 적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 주소 저는 이제 91년 9월 14일이니까 1991년 9월 14일로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주소는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학교라는 비어 있습니다만 연락처는 이제 문자라도 회신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가족사항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해가지고 성함과 만 나이를 기재를 하고 연락처 또한
아버지, 어머니 거에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동생이 있다고 하면 동생 이름하고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 할머니와 같이 산다면 할머니 성함과 연락처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단명 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1형 당뇨로 해서 되어 있고 최초 진단일은 저는 96년 4월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진료병원은 진료병원 이름을 해서 얘기하면 되고요. 대학병원이면 대학병원 이름, 동네 의원이면은 그냥 그 병원 이름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담당 의사 또한 교수님 또는 그 병원 원장님 성함을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인슐린을 해서 주사를 맞고 있는지 경구약을 해서 복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기타 이유 중복해서 같이 쓰고 있다라든지 기타 사항은 이제 자유롭게 해서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관리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당뇨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자가 혈당 측정기로 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고 인슐린 주사로는 피아스포와 트레시바를 해서 맞고 있다고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체크리스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보장 수혜 여부 부분에서는 해당하신 분들만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밑에 제출 일자에 날짜 꼭 기재해 주시고 성함 사인은 꼭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청 동기 및 사용 계획 관련해가지고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작성해 주신 분들이 점수가 조금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릴게요. 신청 동기는 말 그대로 이 장학기금을 왜 신청하게 됐는지 어떤 사유로 해서 신청하게 됐는지를 자세히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아래 나의 미래 계획 및 장학금 사용 계획 이 장학금을 사용함으로써 내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 나갈 것인지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 장으로 작성을 굳이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내용이 많아지면 별지 사용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그 푸른빛 희망 장학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들의 희망을 지원하는 장학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이걸 갖고 태권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뭐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의 계획을 써달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그 또 오해하는 게 일형당뇨병 장학금이라는 분이랑 또 이게 저소득 장학금으로 그 또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저소득 장학금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 환자에 대한 가산점은 있지만 저소득이라고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자기 소개서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반영이 높다는 거를 좀 그 알아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본인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몇 학년 이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무래도 환자 스스로가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유치원생도 작성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보호자분이 대신 쓸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보호자가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꼭 그 아이가 직접 써야 되고요. 내가 뭐 중학생인데 아이 아빠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점수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아마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서식 세 번째 지원 추천서인데요. 이 지원 추천서 같은 경우는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받으셔도 되고 의사 선생님이 받기가 정 어렵다고 하면 간호사 선생님이나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사회 사업팀의 사회복지사 분들이 계시죠. 그 사회복지사 분들한테 받으셔도 되고 정 안 되면 학교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받으시면 되는데 네, 이게 원래는 담임 선생님까지는 안 되고 보건 선생님 이게 면허가 있는 전문가한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잘 주치가 되고요. 이게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받으면 가장 점수가 높아요. 이게 가산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나의 건강을 의사와 상담할 수 있을 정도의 라포가 형성돼 있고 그럼 내가 관리의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점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 그리고 만약에 이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엔 지역에도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있거든요. 주민센터에도 그리고 이제 보건교사 선생님 이렇게 이제 면허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 면허 번호를 받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근데 이제 그렇게도 불가능한 경우엔 아까 이제 이선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지역은 그러면 이제 해당 담임 선생님
선생님, 뭐 담임 선생님이 부재인 경우에는 뭐 교감 선생님이 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보면 이게 착각하는 경우가 학교에 이게 공문이 가다 보니까 학교에 막 교감 교장 사인해서 막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막 자기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오고 아예 자기 거 같이 학교 장학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보수적으로 학생이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다음 서식 네 번째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는 이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질병 종류,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의 상병 코드, 주민등록번호 전체 자리 등에 관한 이제 개인정보 수집인 거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뭐 제3자 장학금 지원기관,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이제 요청에 의해서 정보 제공해서 필요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해서 정보 제공 시에 민감한 개인정보, 뭐 주민번호 뒷자리는 기본적으로 해서 삭제를 하고요. 그런 민감한 개인정보는 삭제 후에 제공이 될 거라는 점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동의함을 꼭 체크해 주셔야지 저희 장학금 해서 지원이 신청 가능한 거고요. 이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장학금 지원이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유관 기관까지 포함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카카오 가치가치에도 장학금 사연을 갖고 지금 올해도 각색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의 이름을 쓰거나 본인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당뇨병 환자들의 사연을 외부 기관에도 알리고 그래서 더 큰 지원 자원을 끌어내는 거에 의한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한국 소아당뇨인협회 자원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면 줄 수도 없고요. 또 한국 소아당뇨인협회도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뭐 아주 개인 정보는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한 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그 다음으로는 병원 진단서가 해서 이런 반드시 식으로 해서 진단서. 필요로 하고요. 이건 화면에 띄어지니까 한번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등본. 지금은 촬영 중이어서 주민등록 등본 민감한 정보는 가려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제출하실 때는 다 오픈한 상태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소득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또한 이제 지금 촬영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감한 부분은 가려놨지만 다 오픈한 상태로 제출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원 이렇게 해서 두 장이 해서 나오는데요. 소득금 앞서 말씀드린 등본하고 그다음에 이게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경우는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그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동주민센터 가셔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는 정부 24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고 법원 사이트로 들어가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당하신 분들한테만 해당 사항인 건데요. 수급자 증명서나 혹은 이렇게 장애인 증명서 해서 해당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것도 같이 출력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의 안내 사항 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저소득한테만 주는 장학금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점수가 높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앞으로의 계획이 높다는 점수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심사위원이 그 나름대로 그 저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11월 9일 예정 국회 행사에 참여해서 학술대회에 참여해야 돼서 저희가 증서를 준다는 거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걸 알려드려야겠네요. 장학금은 2월 마지막 날, 내년도 2월 마지막 날 입금된다는 거, 선정이 되고 나서도 2월 마지막 날 입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참석 못하면 차순위자에게 이관되는데, 참석한다고 하셨다가도 또 그날 못 오셔도 그 저희가 이관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올해 장학금 선정이 안 되셨다 그러더라도 1년 동안은 이 서류가 유예돼서 추후에 우리가 추가 장학금 할 때 여기에서 된 분들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명이 그 사회복지 협의회 100만 원씩이었는데요. 좀 줄여든 100만 원씩인데 9명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마련해서 3월 말에
올 3월 말에 2월 말 끝나고 3월 말에 지급되기도 하였고요. 꿈이름 명진장학재단 것도 저희가 그 재작년에 됐던 친구들이 작년 통해서 올해 그 4명이 그 받기도 했으니까요. 저희가 어쨌든 여기에 DB를 갖고 있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그 장학금이나 치료비에 대한 그 지원 사항을 늘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신제품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도 계속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뭐 요번을 계기로 공식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안내를 할 거고 또 전화번호가 있으면 제가 문자도 보내고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정보를 아시면 좋겠네요. 뭐 선생님 더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서류 접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같은 서류들 서식 4가지 작성하시고 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이게 해당 사항이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한부모 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의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이런 거 서류를 쭉 해서 취합을 하신 다음에 한 개의 파일로 스캔을 한 번에 떠주세요. 이렇게 신청서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그거 하나 뜨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여러 가지 서류를 한 번에 스캔에 떠서 한 개의 파일로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블루하우스 메일을 먼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서류들을 취합을 해서 꼭 등기 우편을 해가지고 원본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주소는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 그 주소로 해서 반드시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발송 완료가 됐다고 제출 완료가 됐다고 네이버 카페 저희가 당뇨 친구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시고 가입 인사를 반드시 올리셔야지 그 장학금 관련된 글에 댓글을 달 수 있으니까요. 그 댓글에 제출 완료라고 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4번째 카페까지 해서 남겨놨잖아요. 저희 연합 휴대폰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8901-0766번으로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 신청자 이름, 이메일 등기 우편, 카페 댓글 완료라고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다음날. 전날에 보냈던 메일 내용들 쭉 취합을 해서 그 다음날 12시 안으로 이메일 제출 완료됐습니다. 뭐 등기 우편 제출 완료됐습니다. 꼭 문자를 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헷갈릴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계속 해왔고 좀 까다롭기도 한 것 같지만 막상 이번에 이 동영상으로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추천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추천서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써주시기도 하지만 본인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내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저기 뭐야 신청서의 내용과 정리를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갖고 가야 되고요. 그 양식에 맞게끔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자기 면허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좀 많이 논의를 하셔야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뭐 담임 선생님도 무방하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장학금 신청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끝으로 오늘 뭐 저희 많이 알겠지만 저희 촬영팀 여기 관악 FM에서 이번에 장학금 요거 안내를 위해서 많이 도움 주시고 편집해 주셨는데요. 관악 FM에 특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뭐 이 기회에 한국 소아당뇨의 유튜브 들어오셨는데요. 좋아요. 또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내용으로 관악 FM을 촬영해서 좋은 내용 많이 앞으로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서영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는 아까 인사 못 드렸는데요. 갈 때는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부족한 게 많지만 한국 소아당뇨인협회 활동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훈 회장이었고요. 네, 사무처장 이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